안녕하세요, 장쌤입니다. 오늘은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이제 간주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임대업 같은 거를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간주 임대료가 뭔지 한번 읽어볼게요. 보증금, 전세금, 이와 유사한 손질의 금액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임대 기간 종료 시 돌려줘야 되는 금액이지만 이건 내가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 보유 기간에 이익이 있다고 보고 고시된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그 이익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한다. 내가 보증금을 받았으면 이거 무이자로 대출받은 거 아니에요. 무이자로 대출받았으니 그 이자 상당액만큼은 네가 공짜로 번 거다. 그러니까 그 공짜로 번 거 같은 그 그러니까 이자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무슨 일반적인 경우가 있고 주택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상가 같은 게 일반적인 경우겠죠. 이 일반적인 경우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그래야 주택에 대한 이해가 되십니다. 우선 일반적인 임대료를 보시면 보증금의 적수, 그러니까 적수라는 말 뺄게요. 이게 적수가 하루하루 금액을 더한 거고요. 그 다음에 365분의 1로 나눈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빼시고 적수와 365분의 1은 빼고 생각을 그냥 간단하게 해보시면,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내가 3억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를 4억 주고 샀어요. 그러면은 난 이 보증금 받아가지고 이 상가 사는데 다 썼잖아요. 그래서 남은 돈이 없어가지고 뭐 굴릴 돈이 없는 거예요. 나 하나도 번 게 없어요. 무이험 이자는 뭐 차입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건설비 상당액 적수가 보증금 적수보다 큰 경우에는 간주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옛날에 사가지고 2억에 샀다라고 할게요. 2억에 샀는데 뭐 시세는 지금 뭐 4, 5억 한다고 할게요. 근데 2억에 샀는데 지금 받은 전세 보증금이 3억인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걸 사고도 남았으니까 1억은 내가 굴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1억에 대해서 이자율을 곱한 것만큼 간주 임대료로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금융수익을 뺐잖아요. 금융수익을 뺀 이유는 뭐냐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3억에, 그러니까 2억에 산 상가를 3억에 전세를 줬어요. 그러면 1억이 남았으니까 이거를 굴렸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1억을 전부 다 정기예금 이자율에 굴려가지고, 그러니까 정기예금에 넣어놔가지고 거기에서 이자를 받았다라고 할게요. 그럼 이거를 굴려서 이자를 받았을 때는 은행이 이자 주기 전에 세금을 미리 떼고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세금을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세금을 이미 냈으니까 그 세금, 그 이자 소득만큼은 빼준다. 배당소득도 마찬가지예요. 배당소득도 15.4% 빼고 들어오잖아요. 배당금이 입금될 때. 그거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굴렸더라도 그거를 가지고 진짜 투자를 해서 금융소득이 발생을 하고 그 금융소득에서 이미 세금이 원천지수 됐다라고 하면은 나는 이미 세금을 다 낸 거니까 낼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3억, 그 다음에 빼기 2억을 하면은 1억이겠죠? 1억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2020년 같은 경우는 1.8%거든요. 그럼 1억에 1.8%를 곱해 보시면은 180만 원이겠죠. 근데 내가 이 1억을 진짜로 은행에다 넣어가지고 뭐 10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 빼기 100만 원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나는 간주임대료를 80만 원에 대해서만 납부를 하시면 된다. 80만 원 곱하기 세율이겠죠. 세율만큼 납부를 하시면 된다. 이게 일반적인 간주 임대료예요. 주택의 경우 볼게요. 우선 주택은 누구나 다 내는 건 아니고요. 일정 요건이 충족해야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하신다. 근데 누구냐? 1세대가 보유한 주택수가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보증금이 아무리 3억을 넘는다 하더라도 2주택이면은 그거는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아요. 그리고 3주택이다 하더라도 모든 보증금 등의 합계가 3억 원 이하이다 라고 하면 그래도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주택은요, 내가 살고 있는 주택까지 포함해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하나 있고 2개를 세를 주고 있다 라고 하면 3주택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주택수는 당연히 부부 합산하겠죠. 아무리 따로 산다 하더라도 합산합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요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뺍니다. 그 소형주택의 기준이 뭐냐면요, 전용 면적, 주거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에서 2021년까지는 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기본적인 그 지식을 탑재하신 다음에 그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한번 간주임대료를 볼게요. 우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가 있고 추계 신고가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뭐냐면요, 장부를 작성을 하는 사람이에요. 장부를 작성하는 사람이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추계 신고는 뭐냐면요, 내가 장부를 작성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작성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거 그냥 매출액에 그냥 일정 비율을 그냥 곱합니다. 그냥 곱해줘가지고 단순하게 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계 신고라고 하는데, 이 추계 신고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선 일반적인 경우를 볼게요. 아까는 보증금에서 내가 구입한, 그러니까 건설비 적수를 뺐잖아요. 근데 그렇게 빼지 않고 그냥 3억 원을 일괄적으로 빼줍니다. 왜냐면은 집이 여러 채 있으면 이 사람이 뭐 이거 취득가액 다 해가지고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일반 주택 임대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비 상당의 적수를 빼주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3억 원을 빼준다. 그럼 보증금에서 4억 원을 빼주고, 적수는 이거 고민하지 말자고 그랬죠. 계산 못 하세요. 3억 원을 뺀 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60%를 한 번 더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더 조금만 세금을 내라 이거죠. 60%를 곱해준 다음에 이자율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수입이자 등, 이게 아까 금융수익이겠죠. 금융수익을 빼고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를 납부를 하신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일반적인 경우보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왜냐면 아까 건설비 적수가 3억 원보다 더 높을 수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3억 원을 빼주니까 내가 이건 불리할 수도 있다. 다만 60%를 곱해주니까 40%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지 않는다. 이런 장단점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장부신고의 경우고요. 추계신고하는 경우로 볼게요. 추계신고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보증금에서 3억 원을 빼는 건 똑같은데, 적수 고민하지 말자고 그랬죠, 제가. 60%를 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자율을 곱하는데 수입이자를 빼지는 않습니다. 왜 이 이유가 뭐냐면요, 이 장부를 작성해야 너의 이자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다 아는 건데, 장부 작성 자체를 하지 않으니까 그 수입이자 같은, 그러니까 금융수익은 빼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빼주지 않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금융수익이라고 나왔잖아요. 이건 이자나 배당을 말합니다. 배당을 말하고요. 예를 들어서 주식 매매 차익, 그거는 세금을 내지 않잖아요. 비과세잖아요, 상장 주식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 한마디로 이자 배당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일반적인 경우 장부 신고를 할 때는 수입이자를 빼주지만 추계 신고를 할 땐 장부 작성을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수익을 모르니, 그러니 수입이자를 빼주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이제 간주임대료는 일반적인 경우가 있고 주택이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보증금에서 건설비 적수를 빼고 그 다음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다음에 금융수익을 빼주시는 거고요. 주택임대 같은 경우는 3주택 이상이면서 3억 이상, 3억을 초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경우와 추계신고로 나뉜다. 일반적인 경우는 장부신고를 작성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보증금에서 3억을 빼고 그 다음에 60%를 곱한 다음에 이자율을 다시 한번 곱하고 거기에서 금융수익을 뺀다. 근데 추계신고 시에는 다 똑같은데 금융수익은 빼지 않는다.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내가 보증금이 단돈 얼마라도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한번 계산해 보시고 누락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